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물 두 번째 페이지 거기 두 번째 문단 모시다가 지난번에 힌트만 드리고서 끝났죠. 여기 부분이 법무님들 앞으로 우리가 법문 들을 때 무척 관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지난번에도 왕사성의 비국 때와 같이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안에 흘러가는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좀 요약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오늘 딴 때도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긴장감을 갖고서 요약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질문 위제이 부인의 질문 부분이 있었죠. 248조. 지난 시간에도 봤죠. 예? 위제이 부인이 부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었죠. 그죠? 따지듯이 이 장면의 의문을 동시에 가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248쪽을 펴놓으시고 우리 프린트물 두 번째입니다. 여기 문단에 지난번에 여기를 봤는데 두 번째 문단에 때에 법장 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엄숙하고 깨끗한 국토를 모두 다 듣고 보고 나서 결국 부처님께서 다 보이신 세계에 대한 절대 믿음을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수승한 원을 세웠다. 그런데 그 내용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수승한 원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맑아서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다. 여기가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다라는 말을요. 언뜻 보면 아주 마음이 안정됐고 이거 생각하시지 모르는데 나라는 사람이 일으킬 마음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뜻이 말이죠.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라는 사람이 일으키는 마음과 나의 하는 뜻이 따로 있게 되면 이것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이미 출발부터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지금 흔히들 일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 말이 아주 이상하게 왜곡돼서 쓰이는 것은 우리한테 너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마. 너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그 집착이 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답을 근거로 계속 주장하는 게 집착이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게 심리적이 됐든 사회적이 됐든 그걸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묻고 대답해요. 결국은 물음이 없어요. 사실은 묻는다 그러지만 물음이 없고 확인하는 데만 바쁘다. 이게 집착이죠. 이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는 사람이 제3자적 입장에서 관찰할 때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 권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 이유가 그 사람이 고집이 세거나 나빠서가 아니에요. 속성 자체가 집착하고 있을 때 본인은 거기에 점령당한 거예요.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결국 뜻을 여기 보면은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다.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랬을 때 자 아까 위제이 부인이 한 물음 문제를 지난번에 봤으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여쭙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가정이 다 붕괴된 거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명예 모든 게 다 붕괴된 위제이 부인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나쁜 아들 낳냐? 예? 그러면 아들 낳을 때 기본은 뭐예요? 어떤 아들 낳을 때 지금 나쁜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들 낳을 때 그 아들이 나쁜 아들인지 좋은 아들인지 아세요? 나쁜 딸이다, 나쁜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결과의 원인이에요. 결과죠. 근데 그 결과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든 딸이든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아들은 어때야 되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기대를 하는 게 기대를 하는 게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들이밀어. 그래갖고 내 뜻대로 잘 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아들 잘 뒀다? 이야, 저런 딸 없다. 이러지요.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다가 여기 어긋나. 그러면 이제 위제이 부인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아버지는 네가 죽여? 네? 내 아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
세상은 다 그래. 그러고서 부처님까지 끌어들여. 부처님 믿을 바 못 된다. 왜? 자기 사촌 동생 하나 거느리지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저는 왜 이 질문에 주목을 하냐면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건 뭐를 앞세웠냐? 그게 나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불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불교를 믿은 지 몇십 년 됐고 내가 책도 많이 읽었고 뭐 정진도 많이 했고 뭐 하는데 그건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경력 얘기해도 소용없고 책 많이 읽었다는 것도 없고 또 어떤 분은 성지순례만 다닌 사람이 있어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궁 참매만 다녀야지 원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 그런 가운데서 밑변에 말이죠. 어느 순간에 부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순간은 언제냐? 내 급부에 안 맞을 때. 부처님한테 기도해봐야 뭐 몸도 건강해지지 않아. 돈도 안 오네. 뭐 이런 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측정이 딱 가는 순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요새 며칠 동안 한 사건만 계속 3일째인가 4일째 지난번 4일째가 넘나요? 금요일 날 전부터니까 3, 금, 토, 일, 월 하여튼 4, 5일 동안 하나만 계속 파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나오는데 그 이상 파봐야 뭐 알겠나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에 봤을 사건이에요. 크게 나오진 않아. 영등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뭐냐? 일가족이 셋이 한꺼번에 죽었어. 벌써 짐작하시죠? 그리고 살아남은 아버지 혼자 실어증에 걸렸어.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완전히 위제이의 한국판이에요. 지금 현재판. 이거예요. 제가 본 거는 이거예요. 거기 가장으로 있는 사람의 이 친구 나이가 49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50이라고 합시다. 그죠? 거기 신문에 나오는 거는 49이면 그죠? 우리 보통이 아니라 쉬운이라고 봐요. 그럼 50 쉽게 얘기하면 쉬운 살인데 쉬운 살인 이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데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갔어. 거기서 여러 가지 조합해 보면 그렇게 해요. 이번에 대학교 갔는데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어. 이번에 입학을 했어. 뭐 어느 대학을 간 날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간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집에 이분은 유복하고 화목하고 아주 이런 적이. 그래서 이 아들이 가고 나서 분위기가 좋았대. 그랬는데 어느 날 지난주에 갑자기 이 부자 간에 싸움이 났어. 아들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지금 아직. 아버지가 실어증에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아파트에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네? 지난주에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자살을 했어. 그래갖고 아마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죽으니까 엄마는 어떨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이 동생이 있어요. 누이 동생하고 남은 세 식구가 호텔에 들어갔대. 왜 갔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 지금. 네? 아무튼 호텔에 가서 가족 간에 마음을 추스렸는지 뭔가 있었겠죠. 고인이 된 아들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호텔에 있었는데 거기서 밤새고 세 식구가 뭘 쑥덕거리고 있다가 남자는 남고 모녀가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둘이 또 가서 아파트에서 또 뛰어내렸어. 그리고 둘이 또 죽었어. 예?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이틀 상관으로 네 식구 중에 셋이 다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찾아갔어요. 제가 파악한 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럼 가장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아버지는 못 찾았어. 찾고 나니까 이 사람은 막 죽으려고 이 사람도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경찰이 뜯어말긴 거예요. 싸워서 잡았대요. 싸워서.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얘기가 안 돼. 실어증이래. 말을 못한대. 그래갖고 필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대. 근데 아직 이게 완전히 패닉이 와가지고 정상적인 상태가 안 돼. 그래서 좀 안정시키고 아마 뭐 이거 상황을 얘기하려는 건가 봐요. 요게 제가 본 거예요. 그럼 남의 집에 있는 비극을 뭐 들춰봐야 뭐 결말을 보면은 아무튼 간에 그죠? 한 가정이 붕괴된 게 이틀 상관에 다 끝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어떻게 저럴까 그러잖아요.
예, 물론 기자의 말이기 때문에 좀 얼마큼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등포의 어느 아파트인데 거기가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거기서 동네에서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이름난 데래요. 이 식구가, 네 식구가 그렇게 평상시에 의가 좋았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식구가 세 사람이 다 떨어져 죽었어. 그랬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믿고 가정을 의지했던 것인가?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사건 분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건 분석해야 뭐 원인 몇 개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는 자의 기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이러한 범주를 정해진 이 범주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끝내 붕괴됐죠. 붕괴됐잖아요. 예? 모르겠어요. 얘가 입학하기 전까지는 목표가 서울대였겠죠. 거기만 들어가면 소원도 없고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 서울대에서 경영학과 하면 꽤 그래도 점수가 있는 애. 우리는 그러잖아요. 쟤는 이렇다. 그것도 뭐야 이거는. 그 우리들이 누가 돈 벌었다. 야, 저 사람은 출세했어. 저 사람은 가정이 괜찮아. 근데 뭔가 잘못되는 거면 순식간이죠. 세상은요. 내가 믿는 바는 100%예요. 이건 100%. 99가 아니라 100% 뭐예요? 다 나를 배반해. 내가 믿는 그 대상은 이건 가정이죠. 내가 믿는 돈, 여기다 돈을 대입해 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체는, 내가 믿는 몸은 다 배반한다니까요. 끝내는 언젠가, 그죠? 끝내는 배반해요. 이게 궁극이라면 이런 배반 사건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법원님들은 그건 오해 없이 들으시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몸을 버려라, 뭐 가정을 버려라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버리기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태어나서 만나는 인연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이 뭐였냐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미 결정돼 있는 자리에서 지금 위제이 부인의 그래서 질문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찬가지 아닐까요? 위제이 부인이 겪는 배반 사건이나 이 실어증 걸린 아버지가 겪는 사건이나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만나고 싶어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만나고 싶어요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네? 잘못을 따지는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난 첫 시간부터 쭉 나와서 우리 점검하고 우리 지향을 분명히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요 철학이나 윤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철학과 윤리를 통해서 무슨 요즘 그러죠. 뭐 인문과학을 통해서 내가 뭘 써먹고 좋은 얘기 들었으면 있잖아요. 예? 힐링하고 이런 정도 지금 법문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으로부터 뭐가 점검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철학을 얘기하다 보면 뭐 이거저거 얘기하잖아요. 무슨 철학 하다 나중에 남는 건 뭐야? 똥철학이죠. 야, 똥철학하고 하지 마. 뭐 이런데 왜 그러냐면 생명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라 지적 유희, 논리적 유희 이 수준으로 끝나죠. 윤리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저 철학을 한번 그렇게 본대요. 윤리를 얘기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너는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노릇 잘해. 부모님께 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뭐 부부간에 뭐 하고 이걸 윤리죠. 우리가 얘기하는 크게 보면 사회윤리인데 사회윤리라는 것은 고정됐어요, 안 됐어요? 상황 따라 윤리는 바뀐다니까요. 윤리는 바뀌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그래서 윤리를 잘 지킨 사람들이 나중에 남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 소리는 안 나와요? 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착하게 살아봐야 나쁜 놈들만 잘 돼?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참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죽여버려. 여러분 일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윤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윤리가 나쁘거나 철학이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내가 뭐를 지난번에 첫 시간에 이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내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의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영등포 아파트의 사건과 같이 우리는 내가 근본으로 믿었던 상대적인 건데 이게 자식이 됐던 그죠? 사업이 됐던 100% 배반당하는데 배반당할 걸 알면서 살 거예요? 억울하죠, 그죠? 이건 아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다. 미련이 없다 이거예요. 난 미련 안 두겠다. 내가 생각한 가정이라는 답 앞세우지 않겠다. 이게 집착하지 않겠다. 이거를 풀이하면은 이걸 뭐라? 이걸 나무 그러는 거예요. 나무. 네? 나무. 이게 나무예요. 나라는 자로 표상되는 모든 것 전면 포기하겠습니다. 네? 전면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나무 아미타불 매일 하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구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내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거기서부터 살 길이 열려요. 참 역설이죠. 나무 이 자리가 마루종자예요. 여기서부터가 살 길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역전되는 거예요. 이 보험주 속에서는 오로지 죽을 길만 있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로는 전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도 목 졸라 보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다니까요. 이제 이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요. 진짜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집착이 없는 상황인데 이 머리로다가 내가 집착을 끊어요? 이런 한가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집착 끊겠다고 명상하는 사람들, 집착 끊겠다고 불교 교리 분석하고 앉은 사람들, 내가 뭐 마음 저기에서 심리 분석을 해서 집착 끊겠다? 노력은 가상한데 죄송하지만 그 집착의 덩어리에 자기가 끌려가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상대적인 보험주 안에 나를 규정한 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예? 속성상. 상대적인 보험주 안에 나를 한정시켰는데 이걸 누구한테 가서 풀어달라 그래요. 상대적인 거는 존재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뜻은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 일체 세간에 누구도 미치지 못한다. 세간살이 하면서 우리 바쁘잖아요. 희로애라 우비고내 맨날 맛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간살이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간살이가 어떤? 세간살이는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세간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합친 말이에요. 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나라는 자에게만 발생하죠. 제가 하루 언제 보면은 천상 이르법회나 이럴 때 한번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참 제가 좋아하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의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은 참 한번 우리가 볼만해요. 근데 너무 물리학책이라 조금 어려워요. 쉽게 썼다고 해도.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제가 그때 감명 깊어서 법우님들과 다시 한번 공유 언제 하기로 하고 그거 보면은 시간이다 뭐다 하는데 시간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도 얘기하고 누구든지 그 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공부 좀 한 정직한 사람들은 시간이 있냐? 자, 우리 저기 하다 보면 원달 법무님 괜히 예전에 길거리 가다가 종로거리 걷다가 정월보부 같은 사람 있으면 뭐라 그래요? 가서 시간 있어요? 그죠? 야, 여러분들 아주 수법이야 이거 기본. 딱 보세요. 얘기 안 해도 벌써 시간 있어요? 그럼 정월보부는 그때 뭐라 그래요? 원달보부 같은 멋진 사람 보면 당연히 기다렸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시간이라는 게 내가 참여했을 때만 시간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거 상대성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상대성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심법부님 같은 분하고 옆에 있으면 성심법부하고 제가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 그런데 누가 그래요? 넌 어떻게 24시간을 성심법부 같은 사람하고 있을 수 있니? 근데 나는 5분밖에 안 갔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빚쟁이하고 있어. 근데 시계가 섰어. 안 가. 시계가 안 가요. 아니 이 빚쟁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무슨 실제가 있어요. 공간도 그렇잖아요. 자, 이 공간 여기 말아요 공간이라 그러죠. 우리가 벽 치고 그죠? 지붕 올리니까 공간이 이렇게 된 거지. 공간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인정한 범주 안에서 공간이 있죠. 그래서 시공간 말을 쉽게 하지만 결국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이 범접할 수 없는 세계가 진짜 나다 이거예요. 그게 내 생명의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믿어야지. 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돈만 벌게 해주세요. 내가 몸만 건강해 주세요.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100% 배반 사건이다. 100%. 그래서 법장 비구는 정직한 분이에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그랬었지 않습니까? 수승한 원을 세웠다. 다시 얘기하면 근본적인 원으로부터 내가 살려줘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었죠. 첫 페이지 잠깐 보세요. 첫 페이지에 이게 제가 번역을 선택이라고 했지만은 위에서 하나 둘 셋 일곱째 줄 보시면은 장엄히 한량없는 묘한 국토를 선택하겠습니다. 괄호치고 섭취 그랬죠. 섭취 원래 섭취인데 나라는 자 입장에선 선택이죠. 섭취됐다라는 말이 우리 법회에서 살려진다고 매일 얘기하는 뜻이에요. 섭취됐어. 그러니까 이 근원적 자리, 나를 살려주는 우주 에너지, 좀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늘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품에 나는 안기기만 하면 돼요. 그죠? 살려주시니까 끝없이. 근데 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한다고. 자, 엄마들이요. 엄마가 애가 젖먹이 시절에 우리 딸애가 내가 일하고 있는데 딸애가 젖 달라 그럴 때 있죠. 아, 걔는 밥 달라는 거지. 밥 달라고 할 때 어땠어요? 딴 일 하다가 밥 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 짜증 나는데 어떻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밥 주러. 이 얘기는 완전히 엄마한테 안겼을 때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줄 뿐이야. 믿음이죠. 절대 믿음이에요. 이거는 엄마는 항상 내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항상 젖 주는 분.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엄마가 젖 줄까 안 줄까 고민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줄 피겠죠. 다시 얘기하면 절대 믿음 속에서 울어. 그런데 엄마는 항시대기 24시간 애가 이상한 소리만 나도 뻘떡 일어나잖아요. 애 키우시 보면은 애가 이상한 똥만 넣어도 막 그냥 노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항상 어디 있든 애 키우는 거에 항상 개방돼 있는 거죠, 엄마가. 그러면 이 엄마의 빗댄 이 섭취해 주시는 부처님의 원의 자리에 보세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원 성취해 주는 게 준비가 끝난 분이에요. 네?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 쪽에서요, 갑자기 배고프니까 응애하듯이 내 쪽에서 마치 내가 요때만 밥 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밥은 항상 대기했다. 내 쪽에서 보면 선택이지만 실제는 섭취다. 요거를 외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가 이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 힌트 드렸죠. 5급 동안 생각해서 불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게 할 행을 선택하였다. 5급 사유 이 말 외시라 그랬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우리 앞으로 본문 들어갔을 때 계속 이 부분이 이제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급 사유 할 때 이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1, 2, 3, 4, 5, 6, 7, 8, 9 할 때 이 하나의 수열 방식으로 본다면 중심이죠. 그죠? 나라고 하는 자가 가장 중심 자리에서 딱 섰을 때 이 주변은 뭐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에 중심이 서야지 상대가 돌아가죠. 상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 사유는 항상 우주의 중심 자리에서 사유해 간다. 요거를 훗날 이 사유를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선이에요. 여러분 선이란 말이 사유수라는 말이에요. 사유라는 말이에요. 선이라는 말은. 근데 이 선이 무슨 요즘 이상한 게 선이 돼? 뭐 어떤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이게 선인 줄 아는데 그게 선이 아니에요. 본래 선이라는 뜻 사유하다라는 말이에요. 디아나 인도 말로 디아나라는 말은 사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사유하는 거예요.
근데 5급 사유했다. 그러니까 5급 동안이 아니라 5급 자리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의 근원적 자리에서, 근원적 자리. 그것을 지난번에 힌트 드렸죠. 이게 우리가 초파일 날이면 다들 기억하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자리라 그랬죠. 말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생명에 대한 절대 선언이에요. 나로부터 부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장비구가 이때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럼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이때 부처님은 누구예요? 어느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문장에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세자제왕 부처님 막 나오죠. 이 얘기는 그 안에 이 방향성의 문제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아난존자의 요청을 받은 부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광경인데, 자 보세요. 아난이 부처님께 저 세자제왕불의 수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그랬을 때 아난은 몰라. 부처님은 그걸 아셔. 그게 뭐냐?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급.